자, 이번 시간은 우리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양기자 씨의 작품인데, 이거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그 연작 소설 안에 들어있는 이제 하나의 또 작품이지. 좀 재미있기보다는 우리 가난한 소시민들의 삶을 다룬 소설인데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재 선정 의도입니다. 이 작품은 도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이해와 공감으로 변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도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했다. 에서 먼저 자를 수 있는데, 여기서 도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사냐? 이 변두리가 가리봉동이냐? 아니지.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뭐라고요? 원미동 사람들이니까 원미동이죠. 원미동. 너들 원미동 어디 있니? 지금 얘기하면 인천 옆에 있는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에. 그래서 원미동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처음에는 오해와 불신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해와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렸다 해서 지붕 고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임씨, 화장실 고치고 지붕 고치기 위해서 임씨를 불렀는데, 처음에 임씨가 이제 견적이 약간 비싸게 나와. 그래서 이제 임씨 일하는 걸 보고 오해하고 불신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해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는 뭐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제재 연구입니다. 일단 갈래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성격 중요하지 않고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이다. 그럼 서술자가 어디에 있는 거다? 전적 작가 시점. 당연히 내신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지. 서술자 위치를 물어보면 되겠지. 작품 어디? 아니야 밖이야. 작품 밖에서, 그지? 밖에서 등장인물의 어떤 심리를 다 표현하는 게 바로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자, 1980년대 여름. 그 다음에 공간은 부천시 원미동이다. 그 다음에 주제입니다. 소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갈등과 화해. 특징,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소시민의 삶을 사실적 그려냈고요. 비속어와 방어를 사용했다. 비속어는 뭐야? 욕이죠. 욕. 그 다음에 방어는 사투리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앞부분의 주걸 갑시다. 앞부분의 주걸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게 뭐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인물 파악, 두 번째는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자. 자, 가볼까요? 그의 가족 전적 작가 시점이니까 나가 있으면 안 되지. 그의 가족은 원미동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장만해서 이사한다. 그런데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지물포 주인의 소개로 임씨를 소개받는 겁니다. 지물포 주인이 공사하는 게 아니라 임씨. 지물포 주인이 소개해서 임씨에게 공사를 맡기는데, 임씨는 원래 연탄장수야. 그럼 솔직히 배수관 고치는 걸 전문가는 아니지. 그래서 연탄이 팔리지 않는 여름에만 이런 공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임씨에게 목욕탕 공사 맡긴 것을 후회한다. 그죠?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연탄단수한테 맡겼으니까. 근데 처음에 대해서 후회하고 불신하고 이제 의심하지만 나중에 그게 뭘로 바뀐다 했죠? 아까 전에 이해와 공감으로 바뀐다 했으니까 그 과정을 읽어봅시다. 자, 몇 번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을 살피던 아내 동그라미. 마침내 질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왜 질렸냐면 임씨가 공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화장실 공사를 해.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이제 너무 일찍 끝나. 너무 공사 일찍 끝나니까 내가 좀 아쉬운 거야. 내 아내가. 그래서 그 지붕 위에 이제 약간 금이 가거든. 지붕 바닥에. 그래서 그것도 좀 수리해달라 그래. 옥상에 약간 금이 갔는데 수리해달라 그래. 근데 임씨가 너무 천천히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천천히 하는 것은, 이 임씨가 천천히 하는 거에 대해서 아내와 나의 어떤 생각은 오해를 일으켜. 원래 임씨가 천천히 하는 것은 시간대여서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대강하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 내려오세요.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까 깨끗이 손봐야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임씨는 어떠죠? 상당히 책임감이 강하다. 그지?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 강하고 일처리가 야무지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갑니다. 당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질러 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씨가 일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숨소리 내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저 10손가락에 박힌 상처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의 생활이라면, 누가? 임씨가 지하실 단칸방에서 산대요. 너무하지 않나? 라는
안타까움이 솟아올랐다. 뭐야? 임씨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하는 고생에 비해서 임씨의 지금 삶이 가난한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목욕탕도 그랬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는 느낌이다. 자신이 주무로 있는 일감에 한치의 빈틈 없이 밀착돼서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무엇이었다. 그렇지, 손가락 이상의 뭔가 장인 정신이 우러났다 이런 얘기겠네요. 처음엔 이 사내가 임씨죠. 견적대로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일부러 만들어내는 열정이 알겠다. 그치,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래오래 이렇게 일하니까 이게 지가 처음에 견적을 너무 비용을 많이 불러서 일찍 일이 끝나면 좀 민망하니까 천천히 하는 거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 근데 옆에서 바라본 결과 뭐야? 그게 아니었어. 이 새끼 대단한 놈이지. 장인 정신 있는 놈이었어. 그죠? 옥상 일에 중간에 잠시 내려갔을 때도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어. 아내도 너무 임시가 천천히 하니까 예상외로 옥상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짜 돈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내도 뭐야? 아내도 어떤 생각했을까? 임시의 그 견적을 보고 좀 비판적이었던 그런 거였죠. 그리고 옥상 방수 맡긴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고 아무튼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일부러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하며 당한 쪽은 오히려 그들이다. 그들은 그와 아내를 얘기합니다. 밤 8시가 넘도록 임시 옆에서 자벽부 보조 노릇을 한 그도 고생이었고 일부러 만들어 시킨 일 일부러 만들어 시킨 일 옥상 공사까지 그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도 그의 아내다 이런 얘기죠.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고 있었어. 왜? 미안해서. 그죠? 미안해서. 처음에는 오해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오해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깨달은 거야. 저 새끼는 장인정신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손발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오늘 늦게까지 이거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너무 늦게까지 작업을 한 게 미안하다 이거죠. 상당히 착하죠 임씨. 자,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나의 어머니가 대신 임씨의 노고 고생을 칭찬해 줬대요.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늙으면 내일 하고 쉬었다면 좋을 기구만. 일 무서운 줄 모르는 거 보니까 앞으로 잘 살기요.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이런 어떤 임씨의 말과 그다음 임씨의 행동을 통해서 임씨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상당히 예의 바르죠.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고는 안 입고 속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 나는 그만 들어갈 테니까 쉬었다 가소. 노모가 방문각도 들어서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마셨다. 이것도 상당히 예의 바른 태도죠. 그러니까 그가 민망한 거야. 왜 그러십니까? 우리 편히 마십시다. 나이도 비쌀 텐데. 그렇게 말했어도 그는 임씨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많은 왠지 괴롭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대. 왜요? 너무 고생하며 사니까. 찬바람 불면 즉 겨울이 되면 또다시 온몸에 검정칠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되면 정식으로 간판을 달고 일하는 어떤 공사 이렇게 집안 아까처럼 이렇게 하수관 고장났을 때 그런 설비집 동료들의 손이 딸려서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산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야. 왜? 창창하긴 힘들다 이거지. 그지? 겨울에는 기껏 하는 게 연탄 장수, 여름에는 자기 간판 달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들이 하는 그 사업, 그게 사업일이 너무 많아지면 거기서 이제 일감을 몇 개 얻어다가 일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미래가 밝겠니? 힘들겠지 이런 얘기죠. 사장님 금년에 몇이죠?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얘기한 거죠. 임씨가 36 토끼띠라면 그는 35 용띠였다. 옆에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아내가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막아. 그래요? 나도 토끼띠죠. 서로 동갑이군요. 자, 원래 내가 1살 어리지. 근데 이렇게 동갑이란 이유는 왜 그래요? 임씨가 속상해할까봐. 뭐가 속상해할까봐. 아래도 적혀있지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고용당해서 일하는 게 속상할까 이런 것도 있죠. 아내가 기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왜? 남편이 거짓말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 기념이라고 또 한 잔 술을 먹습니다. 한 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대. 원래 토끼띠 남자들이 발자가 센 거 아닙니까?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사하게 우리 토끼띠 남자들은 아주 개고생한단 말입니다.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뭔 뜻이야? 자기 집이 있으니 이 뜻이지? 복이 많으십니다.
나는 저런 속으로 민망했다. 토끼띠가 어쩌고 해서 쌌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는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났는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왜 이제 술자리 끝내려고. 돈 드려야죠. 그런데 자 그런데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임씨가 처음에 견적을 낸 것은 화장실 배관 공사만이었어. 근데 그게 너무 일이 빨리 끝나버렸단 말이야. 생각과 다르게. 그래서 아내가 추가로 옥상 일까지 부탁하거든. 자, 그리고서도 아내가 이제 돈을 드려야죠. 그런데 이 그런데는 뭐냐면 옥상 비용까지 얼마인가요가 아니라 그런데 처음 견적이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내는 뒷말을 못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왜? 도와달라는 거죠. 그는 술잔 마시면서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왜?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옥상 일까지 추가로 시켜놓고 돈을 다 주기가 아깝다는 뜻이겠지. 그는 아내가 아무 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길 빌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임씨가 그 화장실 배관공사의 견적 비용으로 18만 원을 제시한 거지. 그때 임씨가 먼저 갑자기 사모님 제가 뽑아드린 견적서 주세요. 이게 좀 돈이 달라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견적서를 내밀었죠. 인쇄된 정식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 그게 바로 견적서야. 그만큼 전문적이진 않지. 임씨가 한참이나 들여다봅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며 긴장했다. 왜 긴장해? 견적이 더 올라갈까 봐. 왜? 옥상 일까지 포함해서. 근데 임씨는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 계산이 잘 안 되네요. 하더니 엎드려서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더니 뭐라 그래?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 서둘러 잔을 비웁니다. 임씨의 머릿속에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가뜩이나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역겨웠대. 그죠? 임씨가 막 계산하고 있잖아. 그 18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를까 봐 나도 어때요? 나도 애태우고 있어. 그런 내 자신이 정말 역겨웠대요. 실망한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화장실 배관공사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까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 노동력에서 4만 원 빠지고 시멘트도 다 안 들었고 모래 들어오고 쓰레기 치울 용당차도 빠지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까 요게 빠지고 자 느낌 뭐죠? 견적이 더 줄겠죠. 임씨가 볼펜심으로 찔러가며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왜? 생각과 다르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그지? 이게 아니지. 자기 생각으로는 18만 원보다 더 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운될 것 같죠? 어깨에 뻐근함과 함께 그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7만 원 와우. 18만 원에서 그지? 7만 원이래. 임씨의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다. 왜? 생각보다 너무 싸니까. 그는 분명 7만 원이나 소리에 믿기지 않죠. 그녀는. 7만 원요?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 다 있습니다. 뭐 몇 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봐. 자, 중요한 건데 아내가 그를 2번 쳐다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언제? 여기서 돈 드려야죠. 그런데 하고 그의 얼굴 쳐다봐. 이때는 뭡니까?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도와줘 여보 이거고요. 그 다음 지금은 너무 싸니까 당신이 좀 얘기해봐 이런 얘기죠. 살 수 없이 그가 끼어듭니다. 계산 다시 해봐요. 처음에 18만 원 했잖아요. 이거 돈을 더 내시했다 이 말씀입니까?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짜로 했나요? 계산에 다 넣었습니다. 옥상 일한 품값은 제가 서비스로다가 성품도 아주 넉넉하죠. 진짜 착하네요. 이 소설의 포인트는 임씨의 대화, 임씨의 행동을 통해서 임씨의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행동, 그의 대화, 아내 행동, 아내의 대화를 통해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서비스? 그는 어이가 없어서 임씨의 말을 대받아.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땐 서비스하죠. 그는 입을 다물었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죠. 그죠? 임씨의 그 정직한 태도, 그 다음에 성실한 태도와 자기의 아까 그 속물적인 얼마일까 막 쪼는 그 속물적 태도가 거의 대조고 그지? 그래서 말문이 막히죠. 도끼 뛰면서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가격을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드집지 않는데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꾼이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세상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물러선 안 됩니다. 뭔 뜻이야? 그렇게 퍼주어선 안 된다 이 뜻이야. 근데 지금 임씨 오해하는 거지. 그지? 퍼주려 하지 않았지. 처음에 깎으려고 그랬지.
저는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겨울이 되면 우리 연탄이나 좀 넣어주세요.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넣고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살짝 잘라봐. 그래서 이제 임씨가 우리 집에서 일을 했어요.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임씨와 내가 슈퍼 가서 또 술을 먹거든요. 갑니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했습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고 있디 써니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해야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도 그 사내의 서비스에 대한 너무 초라합니다. 그죠? 너무 많이 받은 거지 그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가성비가 좋다 그러지 적은 금액으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때 임씨가 그의 팔목을 딱 잡아. 사장님도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살게요. 가십시다. 임씨는 배격으로 밝혀놓은 형제 슈퍼 의자를 가리킵니다. 에이 맥주는 제가 사죠. 아닙니다. 제가 삽니다. 아이 뭐 누가 사는 어떻습니까? 가봅시다. 그들은 형제 슈퍼의 김반자에게 맥주 3병 시켰다. 왔다매 두 분이 어디서 이렇게 1차를 하셨단가.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김반장은 기분이 좋았다면 토박이 전라도 사투리로 사람을 이렇게 어르는 재주가 있었다. 맥주도 줬소만 임씨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터 좀 갚아야지. 이렇게 김반장 누구요? 형제 슈퍼 주인인 김반장의 어떤 성격도 알 수 있죠. 상당히 약삭 빠르죠. 뭐야? 자기가 딱 필요할 때 뭔가 바로바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임씨는 두말 없이 외상값 1,300원을 갚고 기세 좋게 지포 3마리 구워라 합니다. 사장님 뭐 달 안주 시킵시오. 임씨가 그를 보죠. 아따 동갑끼리 사장 무슨 사장입니까? 오늘 그 소리 듣라고 혼났어요. 말 놓읍시다. 그가 거품 넘치는 잔을 내밀며 큰 소리 쳤다. 임씨가 잠시 당황해하다가 조수다 형씨 한잔합시다 해서 둘이 거리감이 상당히 가까워지죠. 반말을 하니까. 임씨가 소리나게 잔을 부딪혔다.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 즉 토끼띠 면서 무슨 어주 사장이야. 그의 허세도 임씨 몸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을 피웠다. 그러면서 이제 임씨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산 참 잘 졌습니다. 임씨는 자신의 아들, 딸이 4명이고 첫째는 국민학교 4학년 공부 잘하고 둘째 딸녀는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던 진짜 유명한 여자 선수입니다. 박찬숙 못지않을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그놈들 공국 한번 못 먹은 게 제 아닙니다. 형씨 내가 이번에 가리봉동 가면 그 녀석 멱살을 잡고 휘어야지. 자 우리 제목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 가야 됐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비가 오면 가고 가리봉동은 도대체 누가 있을까? 일단 그 녀석이 있대요. 이게 누굴까? 임씨는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죠. 뭐 만난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렸다. 발발이 뭐냐면 강아지입니다. 그렇지. 뭐 만난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이 키우던 강아지가 달려옵니다. 내가 뭐라 그래? 그가 뭐라 그래?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오나요?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술 기운에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자꾸 비온 날에는 가리봉동 가야 한다는 임씨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야.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 나오죠. 마누라 밤학값도 나오고 자그마치 80만 원입니다. 어우 야 화장실 공사하고 옥상까지 했는데 8만 원 받았는데 7만 받았는데 80만 10배가 넘어가죠. 80만 원 제기라 스웨터 공장 하던 놈 진짜 나쁜 놈이죠. 그게 먹튀 새끼. 이런 새끼 비판하는 거죠. 우리 소시민들의 등쳐먹는 새끼들. 스웨터 공장하는 놈인데 1년 내내 연탄을 외상으로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가 떼어놓고 도망갔어. 야반도주. 얘들아 야밤도주 아니다. 야반도주다. 야반도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부리길래 내 마음이 들 좋겠소? 그래서 계속 그냥 외상으로 연탄을 대준 거지.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도에서 더 크게 공장을 차릴 겁니까? 개새끼. 그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본가의 모습이죠.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행해서 그런 소식 바로바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럼 받아야지. 받아 말고 그는 딱국질하기 시작했다. 취한 거죠?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막 흔들립니다. 취해 가죠. 그에 비하면 임씨는 아직까지는 안 취한 것 같아. 누군들 받기 싫어 못 봤소? 저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야. 월급 밀렸다고 부동산 와서 그거 메우라고 마누라 목고기 팔았다고 지가 먼저 할래.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진짜 돈 많은 놈이 오히려 더 없는 막 힘든 막 소리 내죠. 죽일 놈. 그는 스웨터 공자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아마 반질반질한 얼굴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인데 형씨 올해는 비가 오죽만이었어? 우리가 비 오면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비 온 날에 이제 가리봉동 가는 거야. 그래서 비만 오면 가리봉동 갑니다.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김 반장이 갑자기 그 옆에 있다가 아따 1년 365일 비 온 날은 세고 센데 뭐가 그리 걱정이 난가? 라고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임시에 지금 생각을 못하고 그걸 못 들었나 봐. 이 헛단 소리 하고 있죠? 김 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면 임시를 놀려. 그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임시가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도 가지 비가 와야 해 뜬 날은 돈 벌어줬고 왜 일해서 비 온 날은 돈 받아줬고 누구한테 그 사장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가지고 좋다 이거지. 오케이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여기 김 반장의 모습이라 했죠. 그래서 김 반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 해 뜬 날은 돈 벌어줬고 비 온 날은 돈 받아줬고 좋네 이거죠. 김 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 반장의 엉덩이를 때려버립니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도끼팀이 어떨 거요?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 내리겠어? 그러니까 그가 저런 것도 집축에 끼나? 이번에 무슨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가 말을 가로챕니다. 난 말이오. 이 도끼집 사내인 난 말이오.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방에서 6식구가 살아요. 가리봉동 그 새끼는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지하실방 맨션 아파트 대조죠. 그죠? 오히려 정말 잘 생각해라.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임시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사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난해 살고 이기적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부자로 사는 그 당시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임씨는 주먹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에게는 맨손 아파트로 들립니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다니고 나는 나대로 이지에트에서 벌지. 그래도 달걀후레 하나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술이 너무 많이 먹지 않았나 해서 그는 임씨에게 술잔을 돌리지 못하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쉽죠? 그래서 이 작품은 아래 볼까요? 1980년대 도시 변두리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그린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한 편입니다. 그래서요 임씨 막일하는 임씨에 대한 그의 불신이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현대인의 세속적인 삶을 비판한 동시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날개 읽기 전에 맨 마지막 그의 심리 변화 중요한데 그의 집에선 어땠어요? 그의 집에선 임씨가 욕실을 고치고요. 옥상까지 수리하고도 수리비를 적게 받았죠. 그의 심리 처음에는 일단 어때요? 처음에는 욕실 고칠 때는 불신하죠. 나중에는 옥상까지 고쳐주고 수리비를 8만 원만 받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또 공간 그 다음에 형제 슈퍼로 더 가죠. 형제 슈퍼는 뭡니까? 임씨가 비온 날 가리봉동 간다는 사연을 얘기하죠. 그래서 임씨에 대한 연민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다시 돌아서 앞부분에 날개 쪽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날개 부분 36페이지죠. 자, 임씨에 대한 그의 아내 생각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지어낸 열정이나 생각. 되게 천천히 일을 한다. 왜? 견적대로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척한다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늦게까지 하니까 아내도 심적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아내도 태도가 변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 아내 욕실 공사를 일찍 끝내 임씨에게 옥상 공사까지 시킨다. 어때요? 계산적 인물로 손해를 보려 하지 않죠. 그는 뭡니까? 임씨에게 자신이 그와 동갑이라 거짓말한다. 남을 배려하는 그의 성격이 있을 수 있고요. 임씨는 꼼꼼하고 열성적이죠. 성실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자신을 역겹다고 생각한 까닭은 뭡니까? 왜 그렇죠? 임씨가 막 그 분홍 그 견적서에다가 막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보고 그지? 임씨가 견적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할까봐 걱정하는 자신이 속물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자 다음 임씨에 대한 그의 아내의 생각을 처음에는 임씨가 애초에 견적보다 높은 공사비 요구하고 긴장하죠. 언제 임씨가 사모님 그 견적서 주십시오.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끼죠. 근데 훨씬 적은 공사비에 놀랐으며 임씨한테 미안해하자. 이렇게 태도가 바뀝니다. 임씨가 수정한 견적서의 기능입니다. 임씨의 정직함과 착한 심정을 드러내고요. 그와 아내의 속물 근성을 부각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 그렇다 해서 그가
그 스웨터 공장의 사장이랑 같다는 건 아닙니다. 스웨터 공장의 사장이 더 개새끼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그가 임씨에게 맥주 사겠다 말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임씨한테 맥주 사겠다. 뭐야? 임씨에게 면목 없다고 미안하다 느꼈기 때문이죠. 등장인 성격 김반장 뭡니까? 임씨가 주문한 맥주를 내놓기 전에 외상값부터 요구한다 해서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임씨가 비온 날 가리로 목로 가야 이유는 뭡니까? 일단 비온 날에 일하지 않고요. 스웨터 공장 사장이 떼낀 연탄값, 외상값을 받기 위해서 힘겨운 삶을 보여주죠. 다음 갑니다. 공간적 배경입니다. 원미동 서울 외곽의 소도시고요. 결국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나와 살던 곳입니다. 가리봉도 어디입니까? 공장 밀집주의, 자본주의의 밑바닥의 삶을 살던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 공간이고요. 그래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뒤에 학습 활동을 일단 가볼까요? 작품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행위를 근거로 그들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임씨의 일한 대가를 아내가 덜 지급할까봐 걱정하죠. 그다음 임씨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와 동갑이라 속입니다. 정말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요. 아내는 뭡니까? 임씨가 열심히 일한 것은 돈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죠. 그래서 되게 스스로 천천히 밖에 시간 때운다 이렇게 생각했죠. 견적서보다 적은 공사비용을 지급하려 했죠. 되게 계산적이죠. 임씨는 날이 어두워져도 꼼꼼히 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보다 간단히 끝난 자 견적서를 적게 공사하죠. 되게 성실하고 순박하고 정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임시 행동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옥상 공사할 때 뭡니까? 일부러 열심히 하는 신용했다고 한다. 수리비를 수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직한 모습에 고마워하고 의심한 것을 미안해하고요. 슈퍼에서 임시의 사연 들었을 때 뭡니까? 그의 슬픔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공간의 상징 의미입니다. 임시의 지하실방.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해 산다. 이거지. 스웨터 공장 사장의 맨시 아파트. 오히려 부당하게 되게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산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이거지. 모순이다. 잘못된 거다. 그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였던 사람들은 지금 잘 사고 오히려 독립운동가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말이 그치? 그럼 비슷한 거야. 임시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비도덕적이고 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등쳐먹는 스웨터 공장 사장 같은 새끼가 오히려 더 잘 사는 이런 사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원미동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소설가 고부실인데 좀 쉬었다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